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7회차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공유를 드렸던 최종픽 2등에 적중을 했고 38회차에서도 조금 좋은 결과를 기대를 했지만 1번 경기부터 우리의 맨유 형님들께서 난장판을 쳐놓는 바람에 망했죠. 완비사카 선수와 린가드 선수의 합작품으로 영보이즈에게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완비사카 선수와 링가드 선수가 토토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링가드 선수의 상대편에게 주는 기가 막힌 패스는 영보이즈 승에 전 재산을 몰빵해 놓고 주는 패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확실히 축구라는 게 공이 둥글다라는 게 이런 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주중 승무패의 경우에는 퇴장이나 페널티킥으로 인한 이변들이 많이 나왔고 그 결과 1등이 한 명이 출연을 하면서 독식을 하셨습니다. 영보이즈 승을 좀 어떻게 맞췄나 의문도 드는데 아무튼 좀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 주말인데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좀 푸근한 추석 연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종픽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고 화목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가 추석 연휴인 화요일 밤 9시 50분까지 마감으로 세리에와 라리가 경기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갑자기 또 세리에 경기가 들어오는 탓도 있고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분석 영상 준비가 미흡할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저는 40회차 구매는 할 거기 때문에 38회차 때와 마찬가지로 멤버십 분들께만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이미지로만 공유를 드릴 예정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전북 현대 대 수원 삼성. 자, 전북이 주중에 빠툼과의 아챔 경기에서 연장도 모자라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프로토 구매하신 분들의 속을 쓰리게 했죠. 김상식 감독님께서 빠툼과의 경기 약체라고 방심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하시더니 선발 라인업부터가 불안불안했습니다. 태국의 전북 유니폼을 팔기 위한 앵벌이 선발 라인업으로 태국 국가대표 사사락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 수비의 홍정우 선수 파트너로는 잘 나오지 않던 구자룡 선수를 출전을 시켰고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로테이션 돌려도 이길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의문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선수들 체력 안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이고 홈 경기였기 때문에 피로도도 그닥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문선민 선수는 아예 출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체력을 풀로 채워놨기 때문에 전북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북의 우세를 보는 이유는 지난 전북과 수원 삼성의 맞대결에서 수원 삼성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고승범, 정상빈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골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고승범 선수는 입대를 했고 정상빈 선수는 주중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죠. 또한 김건희 선수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는데 빨라도 9월 말에나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세진 선수 또한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수원 삼성은 공격에서 마무리해줄 선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껄핏하다간 40살을 앞둔 염기훈 선수가 선발로 뛸 수도 있을 만큼 선수 상황이 안 좋고 수비에 헨리 선수가 복귀를 한다고 하지만 헨리 선수가 스피드 있는 선수들에게는 자주 뚫리는 모습을 봤었는데 전북의 문선민, 한교원 같은 순간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을 방어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래 전북 현대의 80% 정도까지는 몰리지 않을까 생각했던 경기였는데 아직 70%를 안 넘은 걸 보면 주중에 빠툼한테 받은 충격으로 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북은 좀 이렇게 투표율이 너무 몰리지 않을 때 승리하는 개 같은 버릇이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북이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전북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대구 대 울산. 이 경기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팀 모두 주중에 아침 경기를 치렀지만 대구는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나고야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원정 경기를 갔다는 점과 그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는 점, 또한 수비의 핵심 자원인 정태욱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점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태욱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이후에 수비가 무너져 내리면서 나고야에게 3골을 연이어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또한 정태욱 선수뿐만 아니라 이진용, 김재우, 김우석, 박병현 같은 수비 자원들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혁 선수의 경우는 사실 수비수긴 하지만 세징야 선수나 에드가 선수가 출전하지 못할 때 땜빵 공격수로 잘 쓰던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의 능력치는 조금은 좀 딸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서 김진혁, 홍정훈, 조진우 선수 정도의 수비 자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수비를 할지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구가 홈이라는 점과 공격 자원의 에이스인 세징야, 에드가 선수는 말짱하다는 게 위안으로 삼아야겠네요. 다만 이번 상대팀이 울산이라는 게 대구가 이변을 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이유죠. 물론 울산 현대도 수비 자원의 김태환, 서령우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해 보이긴 하지만 뭐 사실 김태환 선수는 경기를 볼 때마다 조금은 불안불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상대편 선수를 패거나 쌍욕을 받고 퇴장당할까봐 불안한데 이 경기 출전을 못하면 퇴장이나 페널티킥으로 인한 대구의 이변 가능성이 좀 적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다행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이건 뭐 유럽 진출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가 붕괴된 대구를 상대로 울산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패 선택을 했습니다. 5번 경기 번리 대 아스날. 자, 번리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는 뭐 지난 시즌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맞박 하나 믿고 있는 상황인데 자, 상대가 누구냐? 사스날 소리를 듣던 때가 리즈 시절이었을 줄 누가 알았나 싶을 정도로 개똥을 싸고 있는 아스날입니다. 지금 아스날의 선수 상황을 보면 특이한 게 거의 모든 선수들이 한 경기씩은 뛰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베스트 11에 대한 게 정착하지 못했다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새끼 써보고 저 새끼 써보고 지금 별지랄을 당하고 있는데 4경기 중에 고작 홈에서 한 경기 승리를 했고 그 상대가 노리치였다는 걸 볼 때 번리나 아스날이나 도찐 개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번리는 홈에서 2경기 동안 2골 3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홈에서는 그나마 홈팬들의 응원발을 받는 모습이지만 아스날은 원정에서 2경기 동안 0득점에 7실점을 기록 중이죠. 물론 5실점이 맨시티한테 개털린 거긴 하지만 0득점이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를 하긴 하겠지만 골이 안 터졌을 때는 번리의 뜬금포, 뻥축구나 크로스에 의한 맞박에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번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리버풀 대 크리스탈. 이 경기는 사실 뭐 리버풀 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크리스탈 대 토트넘 경기에서 크리스탈 승리를 적중을 했을 때 토트넘은 항상 빠른 측면 자원을 활용한 공격을 이어가는 팀인데 손흥민이나 베르바인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탈의 공격이 묶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 중에 토트넘의 퇴장도 나오면서 수적 우세도 있었죠. 상대 전적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 토트넘이 무승부나 1점 차 꾸역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크리스탈 승까지 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의 경우는 사실 리버풀의 주전 자원들의 큰 이탈도 없고 물론 피르미누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디오구 조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을 쓰긴 한 리버풀이긴 하지만 홈에서의 경기였고 3대2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세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죠. 또한 조단 앤더슨 선수의 제라드를 연상케 하는 중거리 슛 골도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업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상대 전적 또한 리버풀이 9승 1패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실 공격 자원들이 득점이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다이크가 버티고 있는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뚫고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리버풀의 단통 승리 선택을 했습니다. 7번 경기 맨시티 대 사우스햄튼.
자, 이 경기도 위에 리버풀 경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는 주전 수비수 라포르테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 출전도 했고 6대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상황이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피로도를 좀 줄였다는 점, 또한 대승으로 인해서 주앙 칸셀루, 나다나케, 잭 그릴리시, 마레지, 제수스 선수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골맛을 봤다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위에 리버풀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대 전적이 9승 1패인데 맨시티와 사우스햄튼 역시 상대 전적 9승 1패로 맨시티가 압도적인 경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경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우스햄튼이 맨시티를 상대로 이변을 낼 수 있는 건 맨시티 선수들이 퇴장을 졸라 당하거나 페널티킥을 2개 이상은 내줘야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노리치 대 와포드. 자, 일단 노리치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나 무승부 없이 4전 4패 모두 패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리버풀, 레스터, 아스날을 상대로 전패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레스터와 아스날을 상대로는 한 골차 패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완전 강팀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비비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엔디아 선수만 좀 남아 있었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이적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테무 푸키 선수를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팀 와포드의 경우는 홈 경기에서 3득점을 기록한 이후로는 지금 3경기 동안 골이 안 나오면서 득점 가뭄을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리치 시티 원정에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그래도 노리치가 홈에서 홈팬들의 응원발을 받고 우세한 경기를 펼치긴 하겠지만 노리치의 득점력 또한 시원시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리치가 관중석으로 슛하면 와포드도 관중석으로 슛하는 그지같은 골 결정력을 서로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폴로 가실 분들은 노리치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노리치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FC 서울 대 수원FC. 자,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 굉장히 의심이 드는 경기입니다. 누구나 이 경기 보자마자 수원FC가 이기지. FC 서울 강등 확정 아니야? 내년에 이랜드랑 서울 더비 해야지. 이건 무조건 수원FC 승이야 라고 하는 경기인데 우선 맞대결 전적에서부터 FC 서울이 수원FC에게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배당 역시 최근에 보여준 경기력 치고는 수원FC 배당 상당히 높다는 걸 볼 때 이변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박진섭 감독님께서 LIC 못 해먹겠다 하고 때려치면서 안익수 감독님으로 바뀌고 변화된 선발 라인업과 파격적인 교체를 보여주면서 공격적인 축구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어차피 수비는 해봐야 병신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비를 강화시키는 것보다 공격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FC 서울은 리그 꼴찌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무승부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꼴찌에서 승점 1점 따봐야 꼴찌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위해서 수비를 버리고서라도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FC 서울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13번 경기 웨스트햄 대 맨유. 자, 이 경기 사실상 맨유가 원정만 갔다면 비용신 짓을 많이 해서 맹구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이변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웨스트햄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주전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리까지는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프로토 2픽을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경기가 웨스트햄이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 핸디 승리를 할 거라고 체크를 했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안토니오 선수가 어차피 주말 맨유 경기에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다 쓰고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역시나 골을 기록을 하면서 0대2로 핸승을 거두고 돌아왔더라고요. 어쨌든 이 경기는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까지는 웨스트햄이 꾸역꾸역 가능할 것 같기도 한 경기긴 하지만 지금 맨유에 복귀한 호날두 선수가 매경기 골을 터뜨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무패 투픽으로 가기에는 다른 경기에 좀 폴더를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토트넘 대 첼시.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트넘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 베르바인 선수, 루카스 모우라까지 스피드 있는 공격 자원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거의 통곡의 벽을 보여줬던 탕강가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고 에릭 다이어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격도 안 될 테고 수비도 불안한 상황이 나올 게 뻔히 보이고 있는 경기이고 아무리 홈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대팀이 최근 루카쿠 형님의 골 결정력이 미쳐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해리 케인이 이적설로 말이 많다가 토트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토트넘이 더럽게 안 풀리는 느낌도 들고 있네요. 상대팀 첼시는 뭐 요새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루카쿠 형님이 아주 골을 제대로 박아주고 계셔서 첼시가 항상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 해결이 좀 완벽하게 됐다고 보여지고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 또한 캉테, 풀리시치 정도라서 주전 자원들도 빵빵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키퍼 맨디 선수는 뭐 이제 레전드의 반열에 오르는 상황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이변 없이 토트넘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9회 차에 들어온 경기들 중에서 9경기에 대해서 저의 최종픽 말씀을 드려봤고 이어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나머지 5경기에 대한 최종픽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추석 연휴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